유전자 풀이라고 할 때 이 풀은 전체를 말해요. 유전자 전체. 그런데 무슨 유전자 전체냐면 멘델이 이야기한 거. 대립 유전자 전체입니다. 대립 유전자라는 건 여러분 이게 우성 열성 유전자다. 또는 우성 유전자도 돼. 사실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립 유전자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우성 열성이 같이 있는 것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지. 그런 건 아니고 대립 유전자라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을 때 그게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부 하나, 모 하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쌍 유전자를 가리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성 또는 열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를 경우에. 같을 경우에는 순종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유전자를 갖게 되고 다를 경우에만 우성 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건 대립 유전자로 얘기한다는 건데 이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바 이것 자체도 변하면 여기서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 또한 진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가정을 해놓고 지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야 그럼 변화가 있는 게 진화야 아니야? 라고 딱 물어봐서 진화겠죠? 그 유전자 풀 변하는 게 진화 맞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집단은 실제로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요? 변화하지 않는 집단을 가정한 후에 그런 집단은 이상적인 집단에서만 변화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그런 집단은 실제는 없겠지라고 되물은 후 실제 없다는 얘기는 그럼 실제에서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진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순환론이라고도 보는데 유전자 빈도는 이 빈도가 나타나는 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 이 계산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빈도는 전체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대립유전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대립유전자의 비율이라는 것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를 각각 대립유전자의 빈도로 P 또는 Q라고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립유전자 A의 빈도를 P, 대립유전자 소문자 A의 빈도를 Q라고 두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 값이 P 플러스 Q가 항상 1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제 빈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형이라고 멘델이 얘기했죠. 유전자형을 쓸 때에는 알파벳을 가지고 써요. 유전자형. 이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있는데 이 유전자형 쓸 때 여러분 제일 흔하게 쓰는 알파벳이 뭡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알파벳. A 쓰죠. A 쓰고 이렇게 또 B도 쓰고 B도 쓰고 C는 쓰지 마라. C가 서로 같아. 안 돼. 안 되는 애들 보면 D는 괜찮아, E도 괜찮아, F도 괜찮아, G도 괜찮은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I 이건 별로 안 좋아. J 과거 아니에요. 왜 꼭 J까지 가야 되니? K 이거 하면 안 돼. K가 돼. 이런 거 안 좋고 L도 웬만해서는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 이거 헷갈리지 않니? M 애매하다. M도 써도 되긴 되는데 N을 쓰고 있어. 와우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안 돼. PP 이것도 안 좋아. R 청정지역이지. RRTT 청정지역 Q 좋아. Q 좋아. 별로 쓰지 마. S 다 안 돼. 그리고 U 나온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거 X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은 X야. 성균식체 X 위에 X 쓸 거니 X다. 이거는 Y는 배우면 옐로우거든. 그래서 Y가 이거는 멘델이 썼던 방식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써면 안 되는 거 Z. 봐봐요.
졸고 있잖아요. 그죠? Z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유전자 빈도는 보통 A나 A 같은 것으로 많이 쓰고 PQ는 빈도를 뜻해요. 대문자 우성 유전자의 빈도, 열성 유전자의 빈도 이렇게 얘기해요. 빈도의 합은 언제나 1이 돼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 빈도 구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빈도 구하기를 연습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래? 이걸로 지금 줄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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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이거 읽을 때는 이거 제발 라지 A라고 읽지 좀 말아줘. 라지 A가 웬 말이야? 라지 A는 라지 A야. 이게 라지야. 넓은 A. 이건 라지가 아니라 빅 A야. 빅 A. 또는 캐피털 A야. 이게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아니라 빅 A, 스몰 A니까 제발 라지라는 말 좀 지워라. 이건 컨글리시야. 잘못된 표현이야. 그래서 그것도 번거로워요. 라지 틀렸고 스몰은 맞지만 어느 세월에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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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거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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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이 집단에서 구해봐. A의 빈도가 얼마야? A의 빈도 P는 얼마일까요? A의 빈도 Q는 얼마일까요? 한눈에 들어와.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그 집단의 숫자가 많이 되거나 하면 그걸 다 셀 거니? 따라서 언제나 객체의 개념으로 구해야 하는 게 맞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하나의 객체, 객체는 쌍으로 대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쌍쌍쌍쌍을 갖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냐? 라고 할 때 그 A를 만날 가능성이 5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5분의 1을 쓰고 거기다가 그때 얘는 무조건 대문자 A를 주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돼요. 플러스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냐? 5개 중에 3개체이기 때문에 5분의 3이 되고 거기다가 그 속에서 그런 애들이 대문자 A를 다시 제공할 가능성은 그 중에 하나, 즉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빈도적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걸 하면 10분의 5 또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이 되는데 얘는 1-P 하면 돼요. 그냥 2분의 1이죠. 또는 그냥 해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 한다면 얘를 만날 가능성 5분의 1 곱하기 1 거기서 무조건 손자에게 나타나고 A를 만날 가능성은 5분의 3인데 거기서 2분의 1이 되니까 똑같다 뭐가 똑같아? 똑같구나? 아 그렇지 예예 10분의 2가 되면서 이것은 언제나 객체적 개념으로 구하는데 그 달팽이 문제 볼래? 달팽이에서 대문자의 빈도가 얼마니? 달팽이에서 대문자의 빈도? 대문자의 P가 얼마니? 총 10마리지? 10마리 가운데서 대문자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니? 10분의 1인 거죠? 거기서 대문자를 만날 가능성이 1인 거죠? 플러스 A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니? 10분의 2지? 곱하기 그 중에서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니? 0.2인 거죠? 그러면 Q가 얼마야? Q는 0.8이죠? 네,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번 AA의 빈도가 얼마야? AA의 빈도는 10분의 1인 거죠? 개체의 빈도를 물어본 거죠? 손자의 빈도 Q라고 할 때 Q는 얼마? 0.8 대수? 그렇다면 3번에 하디-바임가르드의 법칙을 평균쌤이 발표하시고 지금 설명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디-바임가르드의 법칙이라는 것은 세대가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단 어디서 그러냐면 이상 집단에서
이상 집단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도 안 변한다고. 왜 안 변하느냐? 하디 바인 베르크의 법칙에 입각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 퍼넷사각형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퍼넷사각형의 원리는 생유로부터 자유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부모 세대의 부모가 태어났잖아. P세대의 생시세포 유전자양으로부터 자손의 F1 세대의 유전자양을 알아보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개체가 서로 교배가 됐다고 할 때 X자 아래 항살표를 써요. 그럼 이게 P세대고 여기가 P세대고 여기가 F1 세대라고 쓰거든. F1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양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자손의 유전자양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여러분이 알죠? 몇 가지냐면 A랑 A랑 AA가 나타나요. 근데 얘네들의 빈도가 자손에서 얘와 얘의 빈도가 서로 다르죠.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는 아니고 얘라는 거예요. 얘. 퍼넷사각형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딴. 이게 어디가 사각형이니까 표야. 근데 정확하게 표인데 딴. 여기에 암수 서로 정답구나라고 외치고 대각선을 해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유를 생각해. 생유 몇 가지야? 얘가 줄 수 있는 생유가 몇 가지야? 각각 두 가지씩. 두 가지. 왜 두 가지야? 갈라져서 이게 되거나 얘가 되거나. 그 정도를 만약에 모른다고 할 때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쌤 제가요 유전을 잘 몰라요. 그랬어요 선생님? 생활을 다시 봐야 되겠죠? 그 생활의 유전 파트를 다시 봐야 되겠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no. That's no. 절대 보지 마. 왜냐면 애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 단원만 보면 다행인데 이 단원의 세포 주기도 보고 염색체도 보고 세포 분열도 보고 그러고선 막 맨델의 유전 기껏 들어갈 때쯤 손을 놔버려요. 맨델의 유전만 보면 되긴 되는데 안 봐도 돼. 그거 본다고 이해가 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봐도 그게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다음에 지나설 내용 들으니 굉장히 어렵니? 정말 깝깝하니? 고구마 먹었니? 요즘 고구마 사이다 그러는데 저거 고구마니? 그건 네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야. 저게 어려울 이유가 없어. 저게 무슨 복잡한 일이라고 저게 어렵니? 이게 뭐가 복잡하다고? 갈라져서 그냥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보지 마. 생원을 보는 게 아니야. 생원이 더 어려운 책이니까 그거 보면 안 돼. 생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원을 보는 건 말이 안 맞아. 따라서 이것만 봐. 그래놓고 봐봐. 두 칸 A가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생유예요. 이게 생유. 생시세포 유전자 줄임말 아니죠. 줄임말 잘하면서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지금 생유가 뭐예요? 그럼 뭐 갖추는 거냐? 요즘에 쓰는 무슨 그 줄임말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 애들이 이상하게 줄여가지고. 얘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뭐냐고. 너는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졌어. 너는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난 얘를 이해할 수 없어. 답정너. 답정영가? 답정남인가? 그건 뭐지? 무조건 다 줄이는 거야. A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죠. 딱 봐도 여기 이해할 겁니다. 이게 바로 퍼넷사각형인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한 유형까지 퍼넷사각형은 이것을 찾아내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 이제 한번 바로 정리. 부모 세대에서 P세대에서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대문자 A의 빈도가 대문자의 빈도가 P라고 하고 소문자의 빈도를 Q라고 했을 때 과연 세대가 거듭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해보자. 이상식단에서. 그럼 여기가 암컷, 수컷이 있고 여기서 A, 그 다음에 A라고 하고 이때 얘가 빈도를 P라고 합니다. 얘의 빈도를 Q라고 하고
얘 빈도 P, 얘 빈도 Q라고 합시다. 그것은 이미 P 세대에서 정해진 것이다. 그럼 이것이 생식세포 유전자이고 얘네들이 뭐라고? 자손의 유전자. 자손의 유전자를 통하여 우리는 자손에서 병자의 빈도나 소문자의 빈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대로 아까처럼 또 써보면은 AA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빈도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 따라서 P제곱, 얘네들은 PQ, 이것은 PQ, 그 다음에 이것이 Q제곱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F1 세대, 즉 자손 1세대의 대문자 A의 빈도를 찾아내라고 하는 건 아까 달팽이 문제나 빈도 구하는 첫 번째 연습에서 똑같이 개체적 개념으로 구하면 돼요. A의 빈도 P'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죠. 그것을 구할 때는 자 P제곱이죠. AA를 만날 가능성이고 AA를 만날 가능성인데 P제곱에다가 곱하기 1이에요. 플러스 AA를 만날 가능성 2개니까 2PQ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왜 2분의 1을 곱했는지 이해하시겠어? 왜 2분의 1을 곱했냐면 여기서 이것에서 대문자 A를 만날 가능성입니다. 그럼 얘 값이 얼마냐면 P제곱 플러스 PQ죠. 이때 P를 앞으로 꺼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이게 P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표를 보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개체적 개념으로다가 뭘 찾아내는, 빈도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우리가 잠깐 쉬는 동안에 여러분은 여기 봐봐.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분의 귓방맹이를 후려치며 그럼 됐네. 이제 바로 문제 풀자 이렇게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장난이 아닌 것이고